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산범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었다. 할머니는 늘 밤이 깊어지면 등불을 낮추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산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면 절대 돌아보지 마라.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길게 늘어나며 마치 실제로 산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옛 이야기 혹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만든 허풍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삶에 지쳐 고향인 부산 근교 장산 아래 작은 마을로 돌아온 그해 겨울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할머니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그 말은 경고였다. 나는 영상 제작 회사에서 강도 높은 일정을 버티다가 결국 번아웃에 가까운 탈진을 겪었다. 회사는 나에게 잠시 쉬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고, 그렇게 나는 모든 스케줄을 정리한 뒤 한동안 비어있던 할머니의 집으로 내려왔다. 집은 오래된 한옥과 양옥이 섞인 구조였고, 뒤편으로는 장산의 어두운 숲길이 곧바로 이어졌다. 눈이 내리던 날, 짐을 풀던 나는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와 짐승의 비린내가 섞인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눈이 오는 날엔 흔히 나는 냄새니. 하지만 밤이 되자 나는 다른 것을 듣기 시작했다. 부엌 쪽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겨울 슬리퍼를 끌듯한 얇은 소리.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집엔 나 혼자밖에 없다. 문도 모두 잠가두었다. 소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또각, 또각. 그리고 소리가 멈춘 뒤 나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 있지? 나는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똑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이장인 김두성 아저씨를 찾아갔다. 그에게 어젯밤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들은 건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럼 뭐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리를 약간 더 가까이 당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산범이다. 짐승의 이름을 말하듯 했지만 그의 얼굴엔 짐승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공포가 어른거렸다. 장산은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훔치는 산이다. 눈 많고 안개 짙을 때 너 같은 청년들 목소리를 흉내내서 집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집까지요? 아저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심한 사람은 사흘 동안 자기 목소리를 집 안에서 들었대. 복도에서, 마당에서, 문틈에서, 심지어는 귀 바로 옆에서.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덧붙였다. 그러다 사라졌지. 그 사람도, 목소리도. 눈발이 더 굵어지며 마을 전체가 눅눅하고 적막해졌다. 나는 갑자기 등에 소름이 돋았다. 아저씨, 장산범은 눈 오는 날에만 나타난다던데 사실이에요? 눈이 오는 날,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혼자 사는 집을 특히 좋아한다더군. 나는 순간 입안이 말라붙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콕 찍었다.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대답이요? 혹시라도 네 목소리로 거기 있지? 도와줘. 같은 말을 걸어오거든 절대로 반응하지 마라. 그 순간 바로 알아차린다. 아, 이놈이구나 하고. 뭐를요? 그 소리가 흉내내고 있는 원래 주인을. 아저씨의 말은 마치 목 뒤를 차갑게 긁는 손톱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진짜로 대답해선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밤 1시,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처마 끝을 긁어대던 시간. 밖에서 또각, 또각 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똑같은, 그러나 더 가까운 소리. 그리고 이번에는 칠흑 같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얀, 털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는 얼굴. 눈은 지나치게 길고 가늘며 입은 사람보다 훨씬 크게 찢어져 있었다. 나는 심장이 미쳐 날뛰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다. 그러자 창가 바로 아래에서 나의 목소리가 말했다. 춥지? 문 열어줘.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대답하면 안 돼. 대답하면 안 돼. 그러나 목소리는 더 부드럽게, 더 인간답게 변해갔다. 나야, 너잖아. 나 좀 들여보면 안 돼?
그때였다. 문고리가 살며시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달칵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이빨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느 순간 기괴하게 찢어지고 길어지고 뒤틀리기 시작했다. 기, 이치! 그건 더 이상 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성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 그 소리가 계속 문틈을 긁으며 말했다. 들, 여보, 지, 안, 면. 그 소리는 갑자기 뚝 멈췄다. 그리고 문 바로 아래에서 네 발로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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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의 발톱이 나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어딘가에 있는 장산의 어둠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한 기분. 나는 생각했다. 이 집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밤이 지나고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그 소리, 나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그 기척, 그것들은 꿈도 착각도 아니었다. 나는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머니의 방을 살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방은 어지럽혀진 것도 이상한 흔적도 없이 평온했다. 그런데 책장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손에 걸렸다. 거무스름하게 낡은 나무 상자. 겉면에는 기묘한 무늬가 칼로 새겨져 있었다. 뼈처럼 얇은 선들이 뒤얽히고 이상하게도 산자를 뒤틀어 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자 내부엔 누렇게 바랜 종이와 오래된 부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록한 듯한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앞면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장산에서 사라진 것들의 소리.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테이프를 손에 든 채 마을 무당집을 찾았을 때 나는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발소리와 속삭임, 머리맡을 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당 차려는 나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 얼굴이 이미 반쯤 잡혀 있구나. 그 소리 들어버렸지? 들었어요. 계속 제 목소리를. 무당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장산범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그건 산에서 죽은 이들의 잔향이 변형된 거야. 특히 목소리를 남긴 채 죽은 영혼들. 그 소리를 베끼고 살을 짓누르고 존재를 흡수하지. 그녀는 내게서 테이프를 받아 뒤집어 모았다. 이건 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일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장산범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할머니는 평생 장산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누구요? 아버지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무당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사고라면 맞지. 장산에서 목소리를 쫓아가다 발을 헛디뎠다더구나.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내 아버지 본인의 목소리였다는 건 듣지 못했지? 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자기 목소리를 듣고? 그래,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본능적으로 믿는다. 특히 장산범이 원하는 순간에 딱 맞춰 흉내내면 사람은 스스로 산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무당이 테이프를 가리켰다. 재생할 준비가 되면 정신 단단히 붙잡아라.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장사는 하얀 안개와 함께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또각, 또각,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은 발소리. 나는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와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칙, 잡음,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여기 있니? 나는 즉시 멈춤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그 순간 속삭임이 이어졌다. 돌아오지 마라, 밤엔 부르지 마라. 다음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았다. 나 아니야. 산이 대신 말해. 오지 마. 그 음성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단말마였고 절박한 경고였다. 그리고 이내 부적처럼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테이프는 뚝 끊겼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로 넘어졌다. 아버지?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가 털썩 떨어졌다. 털이 길고 하얀 짐승의 앞다리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천장 속으로 스르르 끌려 들어갔다. 사방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면 닿겠다. 나는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다. 닿는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직감했다. 장산범은 단순히 목소리를 훔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집 전체가 비명처럼 울렸다. 문틈마다 털이 스며들고 벽지는 안쪽에서부터 들썩거렸다. 마당에서는 사람의 발자국처럼 보이지만 끝이 갈라지고 길게 늘어진 이상한 발자국이 이어졌다. 그리고 정적이 흐른 뒤 문 밖에서 또 내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나는 네가 아니야.
여는 게 더 무서운가? 안 여는 게 더 무서운가? 누가 누구인지 벌써 헷갈리지 않니? 목소리는 완벽했다. 온도, 떨림, 숨소리까지 정확히 나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끝에서 나는 들었다. 마치 동굴 속에서 공기가 울리는 듯한 짐승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나?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밖은 더 지옥 같았다. 장사는 완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내가 둘, 아니 나와 나를 닮은 것이 서 있었다. 하나는 공포로 떨고 있었고 하나는 입가를 길게 찢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쪽이 말했다. 네가 나야. 너는 나였어. 바로 그 순간 발밑의 눈이 갑자기 깊게 꺼지며 나는 장산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밭이 꺼지며 몸이 아래로 쑥 빠지는 순간 나는 숨을 쉴 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마치 산 자체가 입을 벌리고 나를 삼켜버린 듯한 감각.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어지러질해졌다. 눈을 뜬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여기는 산속이 아니다. 산 아래에 숨겨진 굴이었다. 천장은 털로 덮인 것처럼 은빛으로 빛났고 벽은 사람 손톱이 파낸 듯한 자국이 수없이 새겨져 있었다. 그 자국들 사이에서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 웅얼거렸다. 살려줘. 나야. 제발 들어봐. 여기 있지? 모두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끝엔 짐승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굴 깊숙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털, 말도 안 되게 기다란 팔다리. 얼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목구비는 지나치게 매끄럽고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의 중심에서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진흙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왔네, 나. 그 짐승은 나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짐승은 내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다. 코끝이 스칠 정도의 거리.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짐승의 얼굴은 비어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얼굴이 끼워질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다. 왜 나를? 내가 속삭이자 짐승의 입가가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 더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웃어올랐다. 목소리는 가벼워. 하지만 얼굴은 무겁고 따뜻하고 살아있지. 그리고 짐승은 귀 옆에서 속삭였다. 너는 목소리를 내준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굴의 또 다른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쳐?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을 보고 숨이 멎었다. 아버지였다. 해골처럼 말라붙은 얼굴, 찢어진 옷, 다리는 이미 짐승의 다리처럼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눈만은 unmistakably 아버지의 눈이었다. 아빠? 아버지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으며 말했다. 여기 있지 마라. 나처럼 되기 전에. 장산범이 뒤에서 길게 신음을 냈다. 훔친 목소리로 부르면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는 내 뒤에 있는 짐승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그건 너의 목소리가 아니다. 도망쳐. 그러나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짐승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나의 숨소리, 나의 떨림, 나의 공포까지 완벽히 반영한 나였다. 짐승은 다시 속삭였다. 너와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어. 그 말은 알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그러자 짐승이 굴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벽에 박힌 듯한 수십 개의 얼굴이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얼굴의 형태, 눈의 곡선, 입술의 선 너무나 익숙했다. 할머니. 벽 속에 박힌 그것은 생기가 없었지만 분명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 아래에는 낡은 나무 부적이 박혀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할머니의 상자, 테이프, 무당의 말, 아버지의 실종. 우리 집안은 장산에서 목소리를 남기고 사라진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짐승에게. 짐승은 고개를 길게 기울였다. 나는 훔치지 않아. 그들이 준 거야. 준 거라고? 산은 외로운 자를 부르고 외로운 자는 돌아보고 돌아본 자는 나에게 얼굴을 남긴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듣지 마.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그러나 그의 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입에서 사람 목소리와 짐승의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아버지의 목이 비틀리며 짐승의 피부와 같은 하얀 털이 그의 목 아래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빠!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정신을 붙잡은 듯 내게 손을 내밀었다. 도망쳐. 제발. 나처럼 되지 마라.
장산범이 그의 몸을 붙잡아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짐승의 목소리가 굴을 울렸다. 얼굴은 하나면 돼. 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다. 절대, 절대 너의 목소리에 답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장산범의 얼굴은 이제 거의 나와 똑같았다. 눈, 코, 입, 모양은 완벽했다. 하지만 표정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짐승이 말했다. 얼굴을 돌려줘. 그 순간 굴 전체가 흔들리며 나는 밖으로 내던져지듯 밀려 올라갔다. 눈보라 속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 귀 가까이에서 짐승이 속삭였다. 곧 찾으러 간다. 나. 어둠이 눈앞을 부드럽게 삼켜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산자락 근처의 눈밭에 누워 있었다.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졌고 하늘은 새벽빛으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아버지의 얼굴, 짐승의 목소리, 굴 속의 수많은 얼굴들. 그 모든 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악몽 같았다. 그러나 내 손바닥에 깊게 새겨진 상처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짐승에게서 도망칠 때 바위에 긁힌 그 상처. 몸을 일으키자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차련무당이었다. 찾았다. 내가 살아나온 게 기적이다. 나는 힘없이 웃었다. 저 아래에 굴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도. 장산범이. 차련은 잠시 침묵한 뒤 나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왔다. 장작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내 할머니는 죽기 전날 내게 부탁했지. 손주가 목소리를 듣지 않게 지켜달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왜 우리 집안만? 차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증조모 때부터였다. 장산에서 어떤 소리를 들은 뒤 그 집안은 계속 목소리를 잃거나 얼굴을 잃어가는 저주에 걸렸지. 산에 목소리를 남긴 사람은 산의 일부가 된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아버지를 구할 방법은 없나요? 무당은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산에게서 목소리를 되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없었다. 나는 다시는 그 테이프를 재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새벽 3시쯤 부엌에서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재생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 재생기 불빛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재생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하고 있었다. 돌아왔어. 오늘은 네 진짜 얼굴을 보러. 내 입이 아닌데도 그 목소리는 완벽히 나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 좀 열어줘. 어제는 눈 때문에 못 왔어. 오늘은 밝은 얼굴로 보고 싶어. 나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바로 내 오른쪽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문 열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짐승의 울음이 섞이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러나 부엌 문 밖에서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래?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고 더 따뜻해지고 더 인간다워졌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 같았다. 나는 결국 재생기를 껐다. 그러자 모든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정적. 그 새벽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장산에서 더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밤마다 귀 뒤에서 은근히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눈을 감고 돌아보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그 숨결은 매일 더 정확해졌다. 마치 나를 흉내내며 연습하는 것처럼.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종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앞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잃어버린 소리. 나는 테이프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내 진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집안 어디선가 아주 작게 피부를 긁는 소리가 났다. 사람 손톱이 아니라 길고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 소리. 나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속삭였다. 거기 있지?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응, 여기 있어. 나?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어깨 위에 올려졌다.